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또 수능 개념 한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는 최태성! 네, 제가 이거 딱 외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요, 공부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기운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뭐 강의, 좋은 강의도 제가 선물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기운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꼭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역사는 누구? 딱 한번 이번 공부하는 거 어차피 1년 죽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긴 시간을 좀 즐겁게 힘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의 첫 시작에 늘 제가 한 이제 20몇 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늘 첫 강의에서 드렸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네, 제목은요 첫마음이라는 시예요. 네, 음악 나오고 있죠? 네, 음악 속에서 시 한번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첫마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이 마음보다 더한 마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 첫 마음을 이 심장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심장 속에 그 새겨진 그 첫 마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참혹하게 아름다웠던 그 첫 마음으로 꼭 성공합시다.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요 한국사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짤막하게 잘라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제가 탁탁탁 알려드리는 그런 분절적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자, 1강 선사시대, 수능에서 딱 한 문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철기 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구석기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뭐 너무 먼 옛날 한 70만 년 전. 여러분들 절대 숫자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 숫자 외우는 사람들은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그죠?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받아 먹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 채집과 수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주로 합니다. 자, 이동 생활을 하니까 주거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가 가는 곳, 머무는 곳이 내 집이지 뭐. 이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 주거 환경을 보면요, 동굴이나 네, 동굴이 이제 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나뭇가지라든지 또 잎사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었던 막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겠죠. 동굴이나 막집 생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 인간은 도구의 존재잖아요, 그죠? 도구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 사용했던 도구는요, 아직 기술이 이렇게 크게 발달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돌과 돌을 딱 부딪혀서 떨어져 나왔던 그 돌의 그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활용했던 이런 도구, 즉 떼어낸 돌에서 뗀석기라고 해요. 뗀석기.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뗀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뗀석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그렇게 시험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온다면 이 사진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였던 바로 주먹도끼. 네, 주먹도끼.
도끼. 정말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주먹도끼.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손에는 늘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휴대폰 있잖아. 그죠? 휴대폰. 옛날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인류를 발전시킨 게 아닌가. 정말 도구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이동생활 동물막집 그리고 뗀석기 주먹도끼라고 하는 요 모습만 딱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구석기 이해하셨죠? 다음은 신석기입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뭔가 새로운 석기 시대라는 거 있죠. 앞에 어떤 뭐 뗀석기, 주먹도끼는 좀 새로운 석기를 사용한 시기. 근데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농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구석기 시대는요, 자연이 주는 대로 뭔가 수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신석기 시대는 이제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를 확보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는 것이죠. 자, 바로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 1강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신석기 농사의 시작. 가장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신석기의 농사의 시작이라는 건데 이 당시는요, 벼는 주로 아니고요, 주로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사회를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중요하구나. 사회를 바꿔놓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사회를 바꾼다. 지금은 잘 안 먹으려고들 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많이 드세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좀 줄이세요. 자, 농사의 시작.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일 큰 변화, 정착. 이제부터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나온 변화, 바로 정착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제 집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처럼 동굴의 막집이 아니라 집이 필요했죠. 자,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움집이라는 거예요. 움집. 자, 이 움집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움집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요, 약간 그 반지하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반지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들. 이 움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주로 강가나 해안가. 네, 강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위치한 어떤 모습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빰빰빰빰 빰빰빰빰 화덕, 불을 피운 자리, 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운데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원형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화덕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신석기인들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반지하 형태의 원형의 움집을 사용하고 있더라. 여러분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왜 혹한기 훈련을 받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면 딱 이런 형태를 파게 돼요. 가장 쉽거든요. 가장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착 생활하면서 움집이라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토기입니다. 토기. 바로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다.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껏 착착착착 무늬를 넣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정착 생활했고요. 빗살무늬 토기했고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사용했던 도구는요, 앞에 있었던 도구가 뗀석기였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술이 좀 발전한 거예요. 좀 갈아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석기를 사용합니다. 그 석기를 우리는 뭐냐면 갈았다라고 해서 간석기. 네, 간석기라고 하고요. 농사를 지으니까
뭔가 이 자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요. 아니,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비 안 오지? 뭘까? 적당히 이 햇빛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왜 햇빛이 지금 안 보이지? 뭔가 이 태양에게 뭔가 어떤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 자, 이러면서 이 농사의 시작은요, 인간의 의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 대상에 신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애니미즘. 애니미즘. 대표적인 애니미즘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태양을 들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토테미즘, 동물, 또는 샤머니즘, 무당, 또는 조상숭배와 같은 어떤 신격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이 신석기인들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생활하면서 농작물을 둘러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구나. 이래서 이 농사의 시작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서 먹는 거는 중요하구나. 먹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끼 식사할 때마다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그 한 끼 식사, 한 끼 밥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놀라운 어떤 그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것도 사회를 많이 바꿔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신석기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옷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들 어때요, 옷? 네, 좀 귀엽나요? 조금 최대한 한번 좀 이렇게 귀여운 옷을 한번 골라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 입잖아요. 근데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채집과 수렵이니까 이제 사냥했어, 잡았어, 가죽이야, 둘러서 입었어 이런 모습이었는데 신석기 시대 오면요 직접 옷을 해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이게 뭐 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패션의 출발이 아마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바로 이런 그 문화유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가 발견되냐면요 가락바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실을 감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실을 감아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또는 그물을 만들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락바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바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옷을 입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뭐 농사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목축업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같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신석기 시대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석기 시대를 혁명의 시대, 신석기 혁명이다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 구석기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농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답지는 농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뭐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딱 사진 주고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옳은 것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런 답이 거의 많이 나온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부터 이제 금속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석기였는데요. 이제부터 금속의 시대인데 여기서 이 포인트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석기에서 여러분 농사 시작이라고 했죠. 청동기에는요. 농경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여러분 벼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 알곡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 이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이거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없었어요. 이전까지는요. 먹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제 먹고 남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남는 게 있으면 더 줘야죠. 그죠? 근데 참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갑니다. 남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기겠고 누구는 지겠죠? 이긴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이 피지배자가 되면서 계급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동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벼농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먼저 집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집이 옛날에는 강가나 해안가에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전히 집은요, 움집이에요. 예, 여전히 집은 움집인데 이 움집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위치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강가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강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쪽에 옛날에는 그 강가는 해안가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를 짓는 그 우리 농촌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가서 약간 구릉지대, 뒤쪽에는 산이 있고요. 네, 뒤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약간의 구릉지대에다가 이 집을, 이 앞쪽에는 여러분 농사를 짓겠죠. 그죠? 논이 쭉 펼쳐지고 그 뒤쪽에 마을이 들어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배산 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풍수지리적 입장 속에서 이런 배산 임수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게 좋았던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집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 모습이 약간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거의 반지하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지상가옥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어떤 그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다. 화덕의 자리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벼농사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바로 주거의 형태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더라. 반지하 형태에서 지상가옥으로, 원형의 형태에서 네모난 형태로 바꿔놓고 있는 모습들 역시 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념을 생기면서 그 이념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지배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 바로 이러면서 계급이 발생하더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계급의 발생. 신석기 시대가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구분되는 게 뭐냐면 농사의 시작이라고 설명드렸다면 앞에 있는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계급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 이 계급의 어떤 그 발생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죠. 자,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뭐가 있냐면요. 네, 바로 한 사람의 무덤일 수 있는 유적이 있죠.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인돌. 야,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가요, 어떤 거는요 50톤도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지배자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계급사회구나.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계급 지배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번쩍번쩍 뛰는 뭔가 있잖아요. 지금도 좀 있으신 분들 보면 차 때깔이 좀 다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무기 번쩍번쩍번쩍, 햇빛에 딱 비치는 모습들 번쩍번쩍번쩍.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 비파의 모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계급사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 계급사회의 어떤 그 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계급사회 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합 집산,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단위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무엇? 바로 고조선.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생되는 배경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다 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톡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사용되었던 토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석기 시대 그 대표적인 토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네, 바로 빗살무늬 톡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물론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톡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시 무문 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톡이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톡에는 뭐가 있냐면, 글쎄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무늬를 많이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성의가 없어서. 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무늬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그 토기를 좀 더
단단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까지 온도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늬를 놓았다. 근데 청동기 시대는요, 그 정도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토기가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기술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 토기를 더 단단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 나온 토기는 뭐였냐면 무늬가 없어요. 그 무늬가 없는 토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네, 민무늬 토기 중에서 대표적인 민무늬 토기가 뭐가 있냐면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인데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요, 이 손잡이가 있어요. 예, 딱 보면 알아요. 무늬가 없는 손잡이가 있는 토기, 미송리식 토기. 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당시 여러분들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토기도 필요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특히 이제 벼농사잖아요. 벼를 베으려면 벨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도구가 뭐였냐면요, 바로 청동으로 만든 도구가 있을까요? 네, 청동으로 만든 도구는요, 이런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바로 지배층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여전히 벼를 베는 도구는 돌로 만듭니다. 여전히 돌로 만듭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반달 돌칼이다. 반달 모양처럼 생긴 돌칼이라고 해서 반달 돌칼, 네, 벼의 이삭을 베는 그런 도구, 반달 돌칼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청동기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동기는 그 앞에 있는 석기시대와 가장 구분되는 게 바로 이 계급사회 출현, 계급의 출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일 시험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신석기시대 농사의 시작, 두 번째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바로 이 계급의 시작. 네, 이걸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배웠고요. 다음은 철기시대 배웁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거 무너지는데 이거. 네. 철이 없는, 지금도 제가 볼 땐 철기예요. 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철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인데 기원 전 시대까지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2018, 2019, 그러니까 기원 후 2000년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시간은 그 전입니다. 기원 전, before Christ. 네, 예수 탄생 이전의 시기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70만 년 역사를 다 배우는 거예요. 대박. 엄청나죠? 네, 그 마지막에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 유물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세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세형 동검. 자, 세형 동검은 가느다랗다라는 거, 굉장히 뾰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가느세자, 가느다란 어떤 모양의 동검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질문이 있죠. 선생님, 청동기 시대인데 왜 동검이에요? 지금 철기 시대인데 왜 동검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겹쳐요. 겹치니까 초기 철기 시대에 바로 이 청동 문화유산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형 동검이에요. 이 세형 동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 세형 동검 역사적 요인이 뭐냐면요, 비파형 동검이 여러분들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반면에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 내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기시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당시에 중국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명도전과, 중국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도전과 그리고 붓이 발견되네. 자, 이건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겠죠. 이거 추측을 하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화폐가 발견돼 중국의 한자를 쓰는 붓. 자, 그럼 뭐예요? 아하, 바로 중국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근거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청동기 시대와 이 철기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 설명드렸죠? 고조선.
그렇습니다. 이 고조선이 청동기와 철기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 고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은요, 크게 두 시기로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단군조선이 있고요. 단군조선이 있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위만조선이 있습니다. 위만조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단군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군조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바로 이 단군조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국가를 세운 사람은 누구? 야, 정말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분노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들이. 왜냐하면 지금 놀립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합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몰라. 나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몰라. 최초의 국가를 세운 사람은 누구? 진흥왕인가요? 내가 정말 와 대박. 나 정말 그 친구 나 장난친 줄 알았다니까요.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진지했어요. 단군이죠. 단군 여러분들. 네. 최초의 국가. 단군조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의 그 이념이 뭐였어요? 홍익인간이었죠. 네. 바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출발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목표로 출발했다는 사실. 그런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럼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최초의 국가 단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쭉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선 단군 신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단군 신화. 자, 그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군 조선은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출발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바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천부인을 들고 그 다음에 뭐 풍백우사 운사가 와가지고 뭐 백성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청동, 그 다음이 풍백우사 운사니까 농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계급사회가 있다라는 거 이거 앞에 여러분 이미 청동기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뭐냐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단군 왕검. 자, 단군과 왕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사. 그죠? 제사장의 어떤 성격이 있고요.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지도자의 어떤 특징.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지금 붙여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재정일치 사회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니까 여러분들 이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고조선 여러분 꼭 기억하기 뭐냐면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거. 팔조법. 네, 이런 법에 의해서 진짜 계급사회 맞네요. 그죠? 예, 죄를 지으면 벌 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군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단군 조선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위만이 그 지배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위만 역시 마찬가지로 올 때 이 상투를 틀고 왔대요. 그래서 어떤 그 조선의 어떤 그 조선인의 어떤 그 특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위만 조선은요. 역사적 의의가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단군 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위만 조선은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는 내용. 특히 여러분들
이 당시 여러분들 왜 이 철기 시대니까 철기 시대 여러분들 그 명도전과 붓이 발견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적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철기 수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 당시 이 위안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좀 많이 벌었냐면 바로 이 중개무역 시스템, 네, 중개무역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었죠. 자, 어떤 중개무역이냐면 자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한나라가 있었어요. 네, 바로 한나라. 이렇게 한나라와 그 다음에 이 남방 지역에 진나라와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진 플러스 알파 여러 소국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이에서 바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저 교육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이게 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유들, 정책 이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면서 결국 한나라가 이 조선을 공격하게 되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한나라가 이제 세웠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한사군이라는 걸 세워요. 한의 4개의 군 이런 걸 세웠다. 한사군이죠. 바로 그 한사군 어떻게 보면 중국이 통치한 어떤 그런 지역인데 그 한사군이 있는 그 지역을 때리면서 또는 그 지역에서 저항하면서 성장했던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부여 고구려를 위시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과 같은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고조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나뉘고 국가의 어떤 형태로서 이런 법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위만조선은 바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활동하다가 결국 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그 한사군에 또 맞서 성장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 그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그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원 전의 끝자락에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제 좀 익숙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죠. 일단 여러분들 이 나라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지도를 주시고요. 지도를 준 다음에 그 나라 위치에다 가나다라마 또는 기억니은디얼 이름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지워요. 그러면 뭐 기역 또는 가의 생활풍습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가 또는 기역이 어디 나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위치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부여는요. 저쪽 이 부여, 송화강유역, 만주 지역에 있고요. 고구려는요. 바로 압록강 건너가지고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이 옥저. 옥저는 저쪽 함경도 쪽. 옥저는 함경도 쪽, 동해안 쪽에 있고요. 그리고 동해는요, 강원도 쪽에 있어요. 강원도 쪽에 동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삼한. 삼한은요,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 위치 저쪽 충청도, 전라도 쪽에 마한이 있고, 그 다음이 저쪽 경상남도 쪽에 변안이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경주 쪽 보시면 될 거예요. 진안이 있고, 마한, 변안, 진안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바로 삼한이다. 우리는 삼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국의 어떤 풍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먼저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연맹 왕국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했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그죠? 근데 이 철기 시대에 오면서 여러 나라가 되면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중심체가 생겨요. 그 왕이라고 하는 중심체를 통해 가지고 연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강력한 왕권은 아니에요. 느슨하게 연맹해 있는 형태지만 어쨌건 간에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그 중심에 왕이 있다는 사실. 이게 연맹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요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여하고 고구려 이렇게 한번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보면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서 보면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이쪽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왕이 있어요. 지금 왕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쪽은요 왕이 있어요. 반면에 이쪽 옥저동에 그리고 삼한 소국들은요 왕이 아직은 없어요. 예, 그냥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형태. 요 정도의 모습들이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주세요. 부여하고 고구려는 연맹왕국 형태지만 옥저동의 그 삼한 소국은 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들. 그 군장과 군장 간의 이합 집산이 되면 이제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하겠죠, 그죠? 네, 이런 모습들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여도 볼 텐데. 부여는 연맹 왕국이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했던 그 정치 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사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출도. 와우.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군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 소, 개, 돼지 이런 모습 등장하죠. 목축업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사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부여예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중요합니다. 부여의 제철 행사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여에는요 제철 행사 뭐가 있냐면 부영고가 있어요. 영고가 있어요. 영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 시스템 물어보고요. 제철 행사 물어봐요. 네. 정치 시스템하고 제철 행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국의 제철 행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발해야 된다. 네. 부여예요. 부여. 아셨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결혼 풍습 경제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들이 바로 군장이에요, 군장. 그 군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고구려는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아니고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 제자 써가지고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래서 제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부여하고 고구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5부족 연맹체예요.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둘 다 공통적으로 5부족 연맹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죠, 여러분들? 네,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모습들은 똑같잖아요. 그죠? 단지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사출도 제가 회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청사 있죠. 군사 동맹.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고구려 하면 딱 느낌? 맞습니다.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존재하고 있다. 자, 부여에는 부영고, 고구려는 군사 동맹.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 풍습으로는요, 고구려는요,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은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서방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일종의 대릴 사회. 물론, 아이가 크고 나서는 그 아이가 크면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그런 형태긴 하지만 어쩐 여자 집에 남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장가가다예요. 장자가 뭐냐면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자거든요. 장인어른의 집에 간다라고 해서 장가가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고구려의 풍습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는 이제 특히 이제 산악지대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의 공납을 받으면서 사는 모습들. 그 고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옥저란 나라죠. 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의 소금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이러니까 왕이 없겠지. 옥저하고 동해는요. 그래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읍군, 삼로와 같은 그런 군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왕이 없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옥저의 제천 행사는 기록이 없어요. 통과.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분 좋죠. 누가 그러더라?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왜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 그 조선왕조실록이 다 불타요. 근데 딱 하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 사고가 남아요. 거기가 불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도 지역을 지켜내다 보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느 친구가 들어요. 그게 불탔으면 국사책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옥저 같은 경우에는 제청에서 기록이 없네?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통과입니다. 이런 건 있는데 없는 게 아쉬운 거지 뭐. 알면 더 좋은데. 그죠? 옥저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아직 덜 성숙한 며느리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아예 어렸을 때 여자아이를 어렸을 때 남자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이후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서억제와 좀 개념이 좀 다르겠죠. 네. 하지만 둘 다 뭐냐면 여성의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남자 집에 데려오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옥저의 풍습엔 뭐가 있냐면요. 가족 공동무효가 있어요. 가족 공동무덤. 가족 공동무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뼈만 남겠죠.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같이 그 뼈를 같이 모아두는 그런 가족 공동무덤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옥저에는 뭐 수산물이나 해산물이 많이 나겠죠. 해안가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볼게요. 강원도 쪽에 있는 것이죠. 자, 동해의 제천 행사 있어요. 기록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무천. 네. 뭔가 막 춤을 추면서 하늘 향해서 막 무당이나 막 이런 사람이 춤을 추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천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결혼은요. 여기는 이제 조계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족외혼. 그러니까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풍습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책화. 이게 뭐냐면 책한다는 얘기예요. 혼내준다는 얘기예요. 화를 입히면. 그러니까 한 부족의 영역에 들어와 버리면 침범해버리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왜 이게 저 책상에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이렇게 저희 때는 맨날 그런데 이렇게 3파선 딱 그어놓고요. 넘어오면 내 거. 막 이런 아주 유치한 그 유치한 걸 왜 이렇게 사생결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책화더라고. 예, 넘어오면 내 거 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책화라는 게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해의 어떤 그 특산물로 뭐가 있냐면 단공, 짧은 활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이 과하마. 과하마는 뭐냐면 과실과자예요. 과실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니까 그게 작은 말, 조랑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이 반어피. 반어가 뭐냐면 바다 표범이에요. 예, 그 바다 표범의 가축들. 이거 그 당시 동해 바다엔 바다 표범들이 많았나 봐. 그죠? 하긴 요 근자에도 독도에도 뭐 강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부터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만을 볼게요. 자, 이 사만도 역시 마찬가지. 사만 소국은요 왕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마한의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사만 소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 자, 소도. 자, 이 소도는요, 여기 이제 만약에 범죄자 들어가면요, 정치 지도자도 함부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 범인들을 이 저기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다스리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에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 사만 소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군장은 누구냐? 읍차라고 합니다. 읍차. 뭐 읍차, 불예 뭐 이런 그 군장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소도, 읍차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천군은 제사장이고 여기는 지금 정치 지도자란 말이죠.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시대 때 왜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만의 제천 행사로서는요. 계절제가 있어요. 계절제. 그래서 계절제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뭐 사만 남쪽이잖아요. 이게 변홍사 잘 되겠죠. 예, 변홍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그래서 뭐 두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면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70만 년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기원 전 끝자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부여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0만 년에서 딱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 완전 중요하죠. 농사의 시작. 농사의 시작. 너무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시고,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 출현.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청동기 계급사회 출현. 철기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반도의 독재 청동기 문화, 그래 중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와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나라, 바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있습니다. 이 고조선, 팔조법, 최초의 국가라는 거, 재정 일치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위만조선은 본격적으로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중개무역, 그거는 한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들. 하지만 그 한사군을 또 치면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 그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봐두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부여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있는데 정치, 부여의 사출도 마가구가 구가 저가 이거는 무조건 부여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고구려엔 제가웨이가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에는 소도 천군,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제천에서 완전 중요. 부여의 연고, 부여연고, 군사동맹, 고구려 군사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사만의 계절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결혼풍습에는 서옥제가 있고요. 옥조에는 민며느리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동해의 책화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바로 이 동해에선 여러 특산물들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무려 70만 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출발, 그 역사의 어떤 출발, 그 모습들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이합집산을 이루면서 나라다운 어떤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 모습의 끝은 또 지금의 우리가 있겠죠. 그 무리지었던 어떤 그 사회 모습 속에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까지 어떤 모습들로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